대전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14분의 고귀한 생명이 그 화마 속에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의 충격 속에 국민들이 빠져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들 임직원들 모아놓고 내부 회의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가족이고 XX고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인데, 저 XX가 뭘까요? 이제 입에 딱 올라붙는 말로는 나발이란 뭐 그 정도, 유가족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이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은 손주한 그 기업 대표입니다. 안전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무튼 이 화재가 나서 사망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부상자도 뭐 60명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대표의 막말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그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타 죽은 사람은 늦게 나온 사람이다. 이런 말을 또 해서,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정말 기가 막힌,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제 손주한 대표 본인을 비판하는 일부 이제 언론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임직원들을 노려보면서 그랬겠죠. 어떤 X가 만났어? 기자를 도대체 누가 만났냐? 라고 다그친 것 같아요. 어떤 X가, 어떤 놈이 만났어? 뭐 그렇게 다그친 모양이죠. 아무튼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하신 분들 14분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우선 그 7명 장례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주한 대표 그 유족들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한 방송사가 녹취를 해가지고 생생하게 보도를 한 건데요. 제가 그걸 이제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저 또한 정말 너무 기가 막혔는데, 어떤 놈이 기자를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 소리치고 후배들한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사의 변명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너희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너희들은 밥값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또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다그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요, 그 직원이 한 300여 명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평소에 꾸려져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작은 기업이니까 뭐 그런 홍보 전략 팀이 따로 전문가적 그런 이 경험과 능력을 가진 그런 홍보팀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걸 이제 애꿎은 임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지금 이렇게 뭐 호통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 중에서 그때 14분이 희생이 됐는데, 그 14분이 유족들 중에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헐. 찾아내서 어쩌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입막음 하려고 입틀 막 뭘로 협박해서 돈으로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다 이렇게 제목으로 뽑힌 대목은 뭐냐? 그 중에 이제 한 임원이 저 대표님 지금 이제 유족들 만나러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때 이 손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뭘 가만히 있어봐. 유족이고 나발이고 가네. 이분도 지금 속이 아니겠지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이러니와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유족들한테 사죄를 하고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그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으로 이만큼 쌓여있는 마당에 얼마나 본인 속이 부글부글 끓고 격앙돼 있고 참담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타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 줄 알아? 늦게 나온 사람이 타 죽었어. 늦게 나오면 안 되겠어. 참, 네, 이런 대목은 이 말을 하는 그 속생각을 제가 짐작조차 못하겠어요. 뭐라고 했느냐? 조장, 반장, 리더가 죽은 거야. 집에서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봐 뒤돌아보다가 늦은 거야. 특히 걔가 그런 역할이었어. 그러면서 이번에 희생된 직원 한 명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그 고인의 어떤 분을 그분이 정말 책임감 속에서 끝까지 다른 동료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희생됐다는 점을 그 고귀한 희생이라고 강조하려고 한 말인지 아니면 그렇게 난리가 쳤는데 빨리 대피를 해야지 꿈을 대다가 그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조장, 반장, 리더가 죽은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이 불에 타 죽을까 봐 뒤돌아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늦은 것이야. 걔가 그런 역할이었어. 이건 또 그 희생되신 분의 그 희생을 기리는 뭐 어떤 그런 취지로 한 말인지 아무튼 이제 이래서 지금 크게 인터넷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유족이고 XX고 가네라는 그 대목이 회자가 되면서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으로 보이는데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 이분은 참 모르는 것 같다. 거기서 한 말이라고 그 말이 녹음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그 말이 밖으로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참 세상을 모른다.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재판소원 그러니까 사심제가 됐잖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갖고 가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첫 번째 사전 심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넘어오는 그것을 심리를 할 때는 전원합의체에서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넘겨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건너온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건너온 26건을 심사를 했는데
26건 모두 각하. 스물여섯 건 중에 17건이 청구 사유 미비, 그리고 전원재판부 회부된 사건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도 시행 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153건이나 접수는 됐네요. 그중에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모두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